난 처음에 이 생체 시계라는 것 자체가 나도 이번에 보면서 18세기부터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 얘는 뭐라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생체 시계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때부터 제일 처음에 프랑스의 천문학자가 왜 천문학자가 저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모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죠. 미모사가 낮에는 이렇게 미모사 본 적 있는 사람 그 이렇게 없어. 자 여기 미모사는요 화원에 가셔도 볼 수 있어요. 미모사 어떻게 생겼냐면 엄청 조그만한 이파리가 실제로는 이 정도 되는 이파리예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다.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진짜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잡으면 얘가 동그랗게 펼쳐져 있다는 게 오므라들어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쫙 오므라드는 거거든. 낮에는 펼쳐져 있다가 만지면 오므라들어요. 만져도 오므라드는데 그 만지지 않더라도 밤이 되면 제가 잎을 다물더라는 거야. 저거 미모사 아니야? 저 그림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게 미모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겼나봐.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촘촘히 나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혀요. 밤에. 그게 이제 밤에는 그렇게 접히고 낮에는 열리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낮과 밤을 아는 건가? 라고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열고 햇빛이 없으면 닫는 건가? 광반응을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일단 깜깜한 상태에서 놔뒀더니 해 뜨는 시간에 열리고 낮 시간 동안 열려있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얘가 다시 닫히는 거야. 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걸 며칠간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그 패턴을 잃어버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며칠 동안은 그 생체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빛에 의한 반응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게 시간에 의해서 돌아가는 주기가 생기는구나 라는 게 시작된 거야. 왜 이런 게 궁금했을까? 나는 안 궁금한데 너는 안 궁금하잖아. 궁금해야 과학자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과학자는 안 되고 재미있어만 해가지고 있는 사실만 재밌어해서 생물선 재밌었지. 만약에 궁금했으면 저도 저기에 있겠죠. 저기에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8세기 넘어가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자생물학이 발전하고 유전자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을 거야 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발현하게 해주는 생체 주기를 이렇게 하게 해주는 단백질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단백질은 아까도 얘기했지. 뭔가 내가 기능을 갖추고 싶거나 형태를 갖추고 싶으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은 계란도 단백질이에요. 계란 껍질 안에 있는 거. 그게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는 상할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낼 때 내가 평생 필요한 달걀이 내 몸 안에 달걀이 1000개가 필요한데 태어날 때부터 1000개를 가지고 태어나면 내 몸이 이만한 사이즈면 안 돼. 그치? 너무 많은 게 필요해서 이거를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파일이 필요하단 말이지. 디자인, 도면이 필요해요. 자, 이것도 이 생체 주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건데 이 단백질 자체가 유전자에서 발현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전자는 뭘까?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계속 보고 있는 그 유전자가 피리어드 유전자야. 피리어드가 무슨 뜻인데? 주기. 그렇지. 그래서 생체 주기, 생체 시계, 24시간의 주기로 돌아갈 수 있는 유전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저런 이름이라고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피리어드 유전자에서 저 세 명이 뭐 했는데 그래서? 네. 선생님이 그 뭐지 초파리 해가지고 한 명씩 얘기하기. 먼저. 세 명이 그 초파리 이용해서 생체식을 연구하다가 유전자를 많이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체 리듬이 발현되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추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저 세 사람이 한 게 이건가? 아니. 그러면 뭐가 다른 거야? 저 피우르 유전자와 그 다른 단백질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체식이 작동하는지.
그렇지. 조금 더 자세하게 했다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맞아요. 피리오드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 저 유전자까지만 발견을 한 거야. 저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뭐가 나오는지도 사실 발견은 할 수 있지. 왜냐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리보솜에다 갖다 넣으면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밖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서열대로 연구해가지고 그 서열대로 내가 아미노산 합성하면 되는데 어떤 이 유전자만 있으면 어떤 단백질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얘네가 한 거는 이 피리오드 유전자를 발견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얘네가 한 거는 이제 이 여기에 보시면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써져 있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너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유전자들에서 PER 단백질이 나왔어. 그럼 이 PER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 24시간 주기를 맞출 수 있느냐를 보게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연구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피리오드 유전자가 발현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생겼다가 적어졌다가 많이 생겼다가 적어졌다가를 24시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반복하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생체의 시계 메커니즘은 우리나라 말이고 미안해요.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고 생체 시계는 한국어고요. 저거는 서케디언 리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생체 시계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 저거 어떻게 되는 건데? 늘 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너네도 지금 기사는 읽어보고 했을 건데 그때는 그냥 읽어보는 거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했을 거니까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메커니즘, 기전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 맞아요. 애들은 메커니즘을 몰라. 메커니즘의 영어로 뜻은 알지 않니? 네. 그치? 영어로만 뜻을 알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해줄 거예요. 자, 이게 세포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핵이에요. 핵은 따로 주머니에 너네 방이에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 안에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의 내 파일이 될 거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있지? 그게 피리오드 유전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 유전자는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디자인에서 만들어지는 게 가방이면 피리오드 유전자에서 PER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지. 이거 PER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야. 그 전에 수업에서 이거 단백질 핵 안에서 만들어져, 핵 바깥에서 만들어져? 뭐야 나 저번 시간에 뭐 했는데? 아까 한 30분 전에 나 뭐 했는데? 다시 가방 만들 거야. 어디서 만들 거야? 공장에서 만들 거지. 공장은 내 방에 있어? 집 밖에 있어? 집 밖에 있어. 그래서 집 밖에서 만들 거야. 공장에서 만들 거지. 공장에 가져갈 때 나 컴퓨터 들고 갈 거야? USB 들고 갈 거야? USB 들고 갈 거야. USB 들고 바깥에 나가서 가방을 만들었어. 밖에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봐. 이거 뭐야? USB야. 그렇지. mRNA예요. 이 USB야.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PER 유전자를 만든 거야. 그치? 밖에서 PER 유전자를 만들면 밖에 세포, 여기 이 바깥쪽을 세포질이라고 해요.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을 거고 여기가 바깥쪽이고요. 이 바깥쪽 전체를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공장들도 있고 슈퍼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우체국 아저씨들도 다니고 막 다닐 거야. 그 다 포함해서 세포질이라고 하고 이런 작은 애들을 세포에 들어있는 작은 기관이에요. 작은 기관들이야. 거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장 기억하는 사람 공장 이름 오 누구야 이럴 때 우리 정규반 애들은 이럴 때 초콜릿을 하나씩 얻어가 리보솜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세포질에 이 공장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 이 세포질에 단백질 자체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세포질 자체에 막 단백질이 둥둥 떠 있는 건 아니고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들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세포질에 점점 쌓이는 거예요. 핵 안에 쌓이는 건 아니야.
바깥쪽에 점점 쌓일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밤에 저 유전자가 활성되는 시기는 밤이에요. 밤에 저 유전자가 활성돼가지고 PER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많아진 것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PER 단백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유전자가 야 그만 나와 나 졸라 맞아 너무 많아 그만 나오게 해줘 라고 얘를 억제할 거야. 나오지 못하도록. 그거를 피드백 작용이라고 해요. 지금 너네 교과서에서는 피드백 작용을 음성 되먹임 작용이라고 쓸 거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민데.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 몸은 예를 들어서 내 몸의 혈당량은 항상 0.1%로 유지가 돼야 돼.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0.1%로 항상 유지가 돼야 돼. 그거 할 때 0.1%보다 너무 높아지면 낮춰야 되고 너무 낮아지면 높여줘야 되거든? 그거를 두 개의 호르몬이 해줘요. A 호르몬과 B 호르몬이 높을 때는 A가, 낮을 때는 B가 나오면서 얘를 맞춰줄 거야. 두 가지, A와 B 두 가지 물질이 하나를 조절할 때는 기량작용. 피드백 작용은 뭐냐면 한 가지 물질이 두 개를 조절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질 때 A와 B가 속하는 거 두 가지가 두 개를 해주면 기량작용. 얘는 높아질 때는 얘를 켜고 전원을 켜고 낮아질 때는 전원을 끄고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물질이 하는 건 피드백 작용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너무 많아졌어. 내가 이게 PER이 너무 많아지면 이 많아진 거 자체가 자극이 돼서 저 피리오드 유전자를 억제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억제할 때 화살표는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억제한다예요. 이거는 기호가 화학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억제하는 거.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얘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 얘가 발현이 돼? 안 돼? 안 돼. 공장을 못 가요. 아예 목대에서 바깥쪽으로 못 나갑니다. 그럼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지. 그래서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낮 동안에는 저 PER 단백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24시간의 주기로 저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야지. 우리는 여기서 궁금하잖아.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잖아. 궁금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럼 저 PER 단백질이 일로 들어간다며. 핵은 되게 중요한 거라며. 그치? 핵은 아까 되게 중요해서 심지어 안에 있는 DNA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며. 그치? 다 복사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고 되게 중요해서 함부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자, 내가 너네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지금 나 너네 방문 열고 들어가도 돼? 안 되지? 안 될걸? 나도 지금 저 안방 문 열면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돼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심지어 저렇게 커다란 단백질이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가 궁금해. 하는 게 궁금했어. 오늘 안 궁금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연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똑같은 건데 첫 번째 거에서 좀 더 진화된 연구가 두 번째 그림일 뿐이야. 저 뭔데? 그래서 PER 단백질이 색깔이 나와 있죠. 자, 보자. 그러면 쟤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진도 궁금한데 그러면 얘가 나오는 족족 다 들어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얘가 조금만 들어가기만 해도 억제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유전자는 하나고. 저 유전자 하나 억제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많다고 많이 억제하고 적다고 적게 억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에 남아있는 PER들은 계속 쌓여있을 건데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지. 이제 안 궁금하니까 뭐라고 하는 느낌. 자, 봅시다. 핵 안에서 PER이 나왔어. 한 개 나왔어.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와서 총 100개가 됐어. 오, 농도가 엄청 높아졌지.
그러면 PER의 일부가 이걸 들어와서 얘를 억제시킨다고. 그러면 만약에 10개가 들어와서 얘를 억제시켰다고 생각하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 들어가도 얘를 억제하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90개야. 0개보다 90개는 많잖아. 그럼 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떡해? 이게 주기를 하려면 저 바깥쪽에 농도가 증감해야 된다잖아.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몇 개만 들어가면 얘가 억제가 되는데 안 만들어져도 어차피 90개라고 줄어들진 않잖아. 감을 안 해. 증은 했는데. 감을 안 해요. 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밖에 내가 진짜 밖에 지금 쓸데없이 사다 놓은 신발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버려야지. 버릴 거예요. 버릴 때 어떻게 해? 여기서는 세포 내에서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분해할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90개에서 그럼 점점 줄어들어서 0개까지 떨어지겠지? 그렇게 될 때까지 얘를 점점 분해시킬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왜 새로 듣는 것 같은 눈빛들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보시면 저기 TIM 보이니? 네. 저거 단백질이에요. 저거 단백질이에요. 그럼 TIM도 단백질이에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것 중에서 PER 단백질인데 나는 더 저거 TI. 나만 쓸 거야. 이걸로 막아놨지. 자, 여기에 TIM 단백질이야. 그러면 얘도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겠지? 얘 혼자 띡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타임리스 유전자라는 그래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쟤도. 모든 단백질들은 다 유전자에서 발현이 될 거야. 자, 얘네 그럼 뭐 하는 역할은 얘가 되게 특별한 애인데 저 단백질은 핵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애래. 즉 얘가 생겨서 PER 단백질을 안쪽으로 끄집어 당겨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애래요. 그렇게 해서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가 해결이 됐지. PER 단백질 스스로 혼자는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어. 그걸 도와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TIM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얘는 누가 분해를 해요? 얘 여기 있는 거 증감해야 돼서 감해야 되는데 감은 누가 해요? 그게 초록색이야. 저게 DBT라고 써져 있죠. DBT는 얘는 타임리스고요. DBT는 더블 타임이래요. 뭐야 D? 쟤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가? 뭐야? P, E, R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낮 동안 얘가 활성이 안 되면서 농도도 작아지니까 이게 증감하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저 TIM은 이제 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얘를 가지고 넣어서 얘를 억제할 필요가 없지. 이제 PER이 다시 필요하잖아. 이게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면 얘가 다시 필요해. 저거 다시 들어가면 돼. PER 들어가면 안 돼. 근데 TIM이 계속 있으면 PER 남아있는 족족 다 갖다가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TIM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PER은 필요 없어서 분해했지. 그럼 TIM도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분해하면 돼. 그건 누가 하는 거야? 여기. 그치? 그걸 분해해주는 거예요. 왜 얘를 분해해? 얘가 분해가 안 되면 계속 PER 단백질을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피리오드 유전자가 발현 안 되게 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낮 동안에는 TIM 유전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뭐냐면 나도 얘네는 정확하게 기사를 다 안 찾아봐가지고 논문에 찾아보진 않아서 얘네는 이 피리오드 유전자 예전에는 저 피리오드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원래 저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생2 과정으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겠지. 저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는 엄청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의 효소들이나 단백질이나 부가적인 애들이 필요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발현이 될 때는 되게 특별한 두 가지 단백질들이 필요하대요. 피리오드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도움을 주는 아이들인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낮에, 저녁에 증감이 되는 그 기작을 알 수 있겠지. 그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체 시계는 조절이 될 거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생체 시계는 수면 패턴이나 식이행동이나 호르몬 분비나 혈압이나 기타 등등 되게 많은 것들을 조절하도록 돕고 있어요. 이 많은 것들, 수면 패턴, 식이행동, 호르몬 분비, 혈압 전부 다 모든 것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하고 반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시간 보이죠? 한국어로 써져 있는 건 이거여가지고 적어보면, 자, 아침에 보면은 아침에는 혈압이 되게 빠르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오후 시간대 보시면 최고 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혈압이 증가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새벽 5시쯤 되면은 혈압이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천천히 여기서 확 증가해서 한 20% 정도 오를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확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서 최고 혈압은 저녁에 한 7, 8시에 가장 높게 찍을 거고 다시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아침에 저 7시쯤에 갑자기 확 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혈압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그때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 생기겠지. 갑자기 오르면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심장 질환들이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자, 멜라토닌 분비를 볼게요. 멜라토닌은 아침 8시 아닌데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멜라토닌은 호르몬이고요. 저거는 소량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은 생체 작용들을 도와주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저녁 8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가장 언제 높냐면 새벽 2시에서 4시쯤에 가장 높아요. 그러면 자는 게 좋겠지. 그래서 새벽 2시에서 4시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뇌 혈류량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꿈을 가장 많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아침 6시부터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없을 때. 그래서 각성 상태가 돼서 언제 가장 좋으냐면 10시에 가장 좋아요. 10시에 우리가 가장 각성 상태가 제일 좋아. 근데 굳이 그 10시를 하지 않더라도 눈 뜨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 우리 몸이 각성 상태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러지, 수능 볼 때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 몸을 최상의 각성 상태로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끝나고 나서부터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2교시부터 더 잘 봐요. 자, 그렇게 될 거고요. 오후 보자. 저쪽에 코르티솔 보이죠? 얘도 호르몬이에요. 저 코르티솔도 호르몬입니다. 저것도 저녁 8시에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이게 스테로이드의 일종이에요. 스테로이드는 뭐냐면 너네 막 그 운동선수들이 약물 맞고 할 때 그런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 그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맞는데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에요. 약물들이에요. 그게 떨어지는 거야.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건 저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데 저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코르티솔 떨어지지, 저는 그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지, 그러면서 내가 잠잘 수 있는 몸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 아침 6시부터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내 몸 상태가 멜라토닌 줄어들 거고, 코르티솔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혈압 증가할 거고, 그러면서 내 몸이 점점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럼 쭉 넘어가다가 최적의 상태가 몇 시야? 오후야. 그치? 오후예요. 낮 상태가 아니야. 아침이 아니야. 오후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체온도 올라가고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상태도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영어는 나보다 더 잘하지 않니? 그치? 말 그대로예요. 가장 높은 혈압이 이 시간대가 될 거고 이 시간 오후 시간대에 더 많은 근육의 사용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저 6시부터 8시 사이에 스포츠 경기들의 최고 기록, 최단 기록 이런 것들이 저 시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정말로 실제로 저 시간에 많이 나와서 저 시간대에 수영 기록도 저 시간대, 육상 기록도 저 시간대에 가장 최단 기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생체 시계 리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밤에 잠을 자는 거랑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내 생활 습관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이 시간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뛰는 게 낫겠지. 그치? 또는 내가 좀 더 잘 뛰고 싶어. 이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는 게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각성 상태가 되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저녁에 하지 말고 나 내일 아침에 늦잠 자고 오늘 2시까지 해야지 말고. 그치? 한 밤 10시쯤에 자고 10시, 11시에 자고. 쌤, 그 불면은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되잖아. 학원이 늦게 끝나요. 맞아요. 학원이 12시에 끝나요. 맞아요. 학원이 10시. 12시에 가는 거? 그치? 학원이 더 늦게 끝날 때가 11시가 있어요. 12시 불법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애들이 진짜 내가 몇 시에 끝나고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다니고 청소대회를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는 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막 요즘 비대면 수업 하면은 늦게 일어났어도 됐는데 이제는 아침 9시에 체크하지. 다 실시간. 다시. 그래. 그렇다더라고. 싫어. 불쌍한 녀석들. 어쩔 수 없죠. 치사하면 빨리 크든가. 빨리 크세요. 어른이 되세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는 20대가 되세요. 아니면 뭐 어쩔 수 있니.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는 게 나아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밤 시간대에 뇌 혈류량이 되게 증가하는데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되게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때 내가 오늘 들어왔던 뇌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는, 처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버릴 거고 다시 내가 여러 번 반복돼서 주입돼서 들어온 정보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2번 보는 거 되게 중요해. 아침 낮 시간에 공부한 거 밤에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자면 그거를 내가 알아서 기억할 거야. 내 암기력이 너무 없어. 암기력이 제로야. 그래서 내 남편이 비밀번호를 하나 쓰거든? 매번 가르쳐줘야 돼요. 핸드폰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4자리야. 그거를 매번 까먹어서 매번 할 정도고요. 내 전화번호도 가끔 까먹어요. 내 집 비밀번호도 까먹고 친구 이름을 6개월 이상 부르지 않으면 얼굴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암기력이 없어. 진짜 없어요. 하지만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정말 노력해서 간 거야. 이 시간을 다시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나 오늘 외웠던 단어가 200개잖아. 여러 번 볼 필요 없고 한 번만 다시 읽어봐도 그게 내가 알아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공부를 더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공부는 못해도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무세요. 자,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제 이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생활 습관에 같이 해주면 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아니, 그건 좀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걸 보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고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저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말고 왜 과학자들은 지금 저기에 엄청 매달려서 저걸 하고 있을까? 연구를. 잘 자려고? 아까 그 3명 나온 애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 3분. 오랫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어. 궁금해서? 궁금해서 할 수도 있지. 궁금해서 시작했겠지.
그래서 궁금해서 시작해서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생체의 리듬이 이렇게 된다까지 나왔어. 근데 왜 여기에 더 매달릴까? 그 시간에 더 잘 자고 이 시간에 운동하고 그러시려고 할까? 이게 질병. 그렇지. 이걸 이용해서 내가